저를 내치면 이 집 대가 끊깁니다. 도련님, 저를 아내로 맞으십시오.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의고 병으로 몸져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던 어린 도련님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부엌대기 종 하나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니 온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진짜로 원한 것은 도련님도 이 집의 재산도 아니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에 윤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지요. 소슬대문은 높고 곳간엔 쌀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담장만 보아도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나 그 으리으리한 집 안방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19살 젊은 가주 윤도현이 누워 있었습니다. 본디 단정한 도령이었지요. 한데 지금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마른 손목은 가지처럼 앙상했지요. 콜록. 도현이 기침을 하자 입가에 붉은 것이 비쳤습니다. 곁을 지키던 늙은 종 3월 어멈이 황급히 수건을 댔지요. 도련님, 정신 차리셔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되었네. 도현은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보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가는 게야. 그런 말씀 마셔요. 약을 더 지어 올리겠습니다. 약이 다 무슨 소용인가. 마실수록 더 나빠지기만 하는데.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 내려놓은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도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시들어 간다는 것을요. 아무도 자기를 살릴 수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도현의 아버지 윤대감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시름시름 앓더니 2달 만에 숨을 거두었지요. 의원들은 노환이라 했습니다. 한데 그때 도현은 겨우 16이었지요. 아버지가 떠나자 어린 도현이 가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허나 이름만 가주였지요. 집안일은 작은아버지 윤참봉이 쥐고 흔들었습니다. 조카는 몸이나 잘 추스르게. 윤참봉은 늘 그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이 작은아비가 다 알아서 함세. 아무 걱정 말고. 기름진 얼굴에 눈웃음이 가득했지요. 한데 그 눈웃음 뒤에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현이 가주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현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입맛을 잃고 어지럽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지요. 그러더니 이제는 피까지 토하게 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보았습니다. 그중 강 의원이 도현을 도맡았지요. 가문이 오래 신임해 온 의원이었습니다. 도련님, 이 보약을 거르지 마셔야 합니다. 강 의원은 매일 검은 탕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이거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십니다. 강 의원, 내 병명이 대체 무엇인가? 소인의 의술이 모자라 송구할 따름이 옳시다. 강 의원은 그리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떨었지요. 강 의원의 손은 늘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것이 늙은 탓이라 여겼지요. 이렇게 어린 주인이 죽어가는데 종들은 어땠을까요? 윤대감이 살아있을 적엔 다들 부지런했습니다. 한데 대감이 죽고 도현마저 자리 보전을 하니 종들의 마음이 변했지요. 도련님이 오래 못 가실 거래. 그러게나 말일세.
챙길 거 있을 때 챙겨야지. 어차피 이 집 곧 작은 날이 손에 넘어갈 텐데 뭐. 행랑채에서는 그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곳간을 기웃거렸지요. 비단을 슬쩍 빼돌리는 자도 생겼습니다. 죽어가는 어린 주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자는 드물었지요. 그런데 그 집에 딱 한 사람, 다른 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엌대기 연희였지요. 연희는 17살 처녀였습니다. 잿빛 무명옷은 닳고 기운 자국투성이었지요. 얼굴엔 늘 검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데 그 두 눈만은 또렷하게 살아 있었지요. 누구도 함부로 못할 눈빛이었습니다. 연희는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윤대감이 살아있을 적에 거두어진 아이였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희는 단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불을 지폈고 밤이면 가장 늦게까지 일했지요. 다른 종들이 곳간을 넘볼 때도 연희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희 너는 참 미련하다. 이 집 곧 망할 거 안 보여? 챙길 거 챙겨둬. 너만 손해본다고. 다른 종들이 그리 말하면 연희는 그저 짧게 답했습니다. 제 손으로 가져온 게 아니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는 다시 일을 했지요. 종들은 그런 연희를 답답해하면서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연희에게는 천한 부엌대기 같지 않은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희가 진짜로 묵묵히 하던 일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요.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연희는 제 방에서 조용히 일어났지요. 그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낡은 책이었지요. 표지가 닳아 글씨도 흐릿했습니다. 연희는 그 책을 소중히 펼쳤습니다.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약초와 독에 관한 것들이 빼곡했지요. 그 옆에는 가느다라는 침 하나와 약초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지요. 연희는 은침을 들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백의녀라 하였습니다. 병을 다스리는 여자 의원이었지요. 솜씨가 빼어나 한때는 이 윤씨 가문 안주인들을 돌보았습니다. 한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이 되어 죽었지요. 연희가 겨우 7, 8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연희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피투성이로 끌려가면서도 어린 연희의 손을 꼭 잡았지요. 연아, 잘 듣거라. 어머니의 눈은 죽음을 앞두고도 또렷했습니다. 귀한 피가 사람을 살리더냐.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이니라. 어머니, 가지 마셔요. 어머니, 너는 그것만 잊지 말거라. 꼭. 어린 연희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무서운 곳으로 끌려간다는 것만 알았지요. 연희는 울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한데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갈 곳이 없었지요. 어미 잃은 어린아이를 거두어 준 것이 바로 이 윤씨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희는 부엌대기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연희가 그저 가엾어서 거두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왜 죽었는지 아무도 캐묻지 않았지요. 한데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죄를 지어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무언가를 알아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바로 이 집 안에 있다는 것도요. 어머니,
소녀가 꼭 밝혀내겠습니다. 연희는 그날부터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천안종으로 멸시받으면서도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견뎠지요. 어머니가 남긴 의서를 밤마다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약초를 알고 독을 알았지요. 어머니를 죽인 까닭을 밝히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이제 어머니가 무엇을 알아챘는지 거의 다 알아냈지요. 바로 도련님이 앓는 그 병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은침을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향했지요. 깊은 밤인데도 부엌 한쪽에서 약탕기가 끓고 있었습니다. 강 의원이 다음 날 올릴 보약을 미리 앉혀둔 것이었지요. 연희는 주위를 살핀 뒤 약탕기 뚜껑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검은 약물이 보글보글 끓었지요. 연희는 은침을 꺼내 그 약물에 가만히 담갔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은침을 꺼내든 연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번쩍이던 은침 끝이 검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역시 은이 검게 변하는 것은 독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독이 아니었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을 시들게 하는 독이었습니다. 마치 노안으로 죽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독 말입니다. 연희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대감을 죽인 것도, 도련님을 죽이는 것도 다 이 독이었구나. 어머니는 이걸 알아챘던 거야. 연희는 가만히 약탕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일 도련님이 믿고 마신 이 보약이 실은 도련님을 죽이고 있었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집에서 오직 연희 하나뿐이었지요. 이제 연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도련님은 죽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알아챈 진실도, 어머니를 죽인 자도 영영 어둠에 묻혀버릴 것이었지요. 도련님이 죽으면 안 돼. 살아 있어야 해. 살아서 이 모든 일의 산 증거가 되어야 해. 한데 천안 부엌대기가 무슨 수로 도련님을 살린단 말입니까? 매일 올라가는 보약을 어찌 막는단 말입니까? 종이 함부로 안방에 드나들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연희는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한 가지 길을 떠올렸지요. 천안종이 도련님 곁에 머물 수 있는 단 하나의 명분을 말입니다. 연희의 입가에 비장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씨 가문 안방에 사람들이 모였지요. 작은 나리 윤참봉도 강 의원도 있었습니다. 도현은 자리에 누운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지요. 그때 부엌대기 연희가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검댕 묻은 얼굴, 다른 무명 옷 차림이었지요. 천안종이 감히 안방에 발을 들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거 여기가 어디라고? 윤참봉이 호통을 쳤습니다. 한데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오히려 도현 앞으로 곧장 걸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 안에 모두가 숨을 멈췄지요. 연희는 고개를 들어 도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내치면 이 집대가 끊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희는 멈추지 않았지요. 도련님, 저를 아내로 맞으십시오. 그래야 도련님이 삽니다. 순간 안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안 부엌대기가 죽어가는 가주에게 아내가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해괴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도현조차 흐릿하던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소희는 도련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희의 두 눈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허나 그러자면 도련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부엌대기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청하는 것입니다. 감히 천한 것이 무슨 망발이냐? 윤참봉이 다시 호통을 쳤습니다. 한데 도현은 그 종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란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그 종에게서 말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강 의원의 떨리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지요. 이 천한 종이 무릎을 꿇기까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삼켜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청혼이 윤씨 가문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바탕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청혼은 그날로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종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 이야기뿐이었지요. 글쎄, 부엌대기 연희가 도련님께 아내로 삼아 달라 했다지 뭐야. 세상에, 그 미련한 것이 드디어 실성을 했구먼. 하기야 도련님이 곧 돌아가실 텐데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는 속셈 아니겠어. 천한 것이 분수도 모르고. 쯧쯧. 종들은 저마다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고 어떤 이는 혀를 찼지요. 천한 종이 가주의 아내가 되겠다니 그 누구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데 연희는 그 모든 수군거림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연희를 더욱 괘씸하게 여겼지요. 가장 펄펄 뛴 사람은 작은 나리 윤참봉이었습니다. 도현의 작은 아버지였지요. 나이는 48, 기름진 얼굴에 살집이 두둑했습니다. 겉으로는 늘 인자하게 웃었지요. 한데 그 웃음 뒤에는 음흉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형이 죽은 뒤로 이 집의 실권을 모두 거머쥐었지요. 곳간 열쇠도 땅 문서도 모두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청혼 소동 다음 날 윤참봉은 연희를 사랑채로 불렀지요. 네, 이 발칙한 것. 윤참봉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감히 가주에게 아내가 되겠다고 천한 부엌것이 어디서 그런 수작을 부려. 소희는 수작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지요. 한데 그 두 손은 떨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살려? 내가 강 의원도 못 고치는 병을 내까짓게 어찌 고친단 말이냐. 연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보약에 독이 들었다는 말은 함부로 꺼낼 수 없었지요. 증거도 없이 그 말을 했다간 도리어 제가 미친 것으로 몰릴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 입을 막으려 들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연희가 침묵하자 윤참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못하는 걸 보니 역시 헛소리였구먼. 내 너를 당장 곤장을 쳐서 내쫓아야 마땅하나. 윤참봉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조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니 저런 미친 종의 말에 혹할까 걱정이로구나. 여봐라. 예, 나리. 이 계집을 부엌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하라. 안방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해. 연희는 그렇게 사랑채에서 쫓겨났습니다. 윤참봉은 연희의 뒷모습을 보며 입맛을 다셨지요. 저 계집 눈빛이 영 거슬리는군. 윤참봉은 본디 작은 의심도 그냥 넘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여태 살아남은 방식이었지요. 그는 연희를 마음 한구석에 새겨두었습니다. 한편 안방에 누운 도현은 그날 내내 연희의 말을 곱씹었지요. 저를 내치면
이 집대가 끊깁니다. 그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현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지요. 살고 싶다는 마음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데 연희의 그 말이 잠잠하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요. 이 집대가 끊긴다 틀린 말은 아니지. 도현은 윤 씨 가문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형제도 없고 아래로 자식도 없었지요. 만약 도현이 이대로 죽는다면 윤 씨 직계에 되는 그것으로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큰 가문은 고스란히 작은 아버지 윤참봉과 그 자손의 손으로 넘어갈 터였지요. 연희가 대가 끊긴다고 한 것은 바로 그것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도현은 흐릿한 천장을 보며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도현이 9살, 연희가 7살 무렵이었지요. 그 시절 연희는 막 거두어진 어린 계집아이였습니다. 어미를 잃고 온 아이라 늘 구석에 웅크려 울기만 했지요. 다른 종아이들은 그런 연희를 괴롭혔습니다. 밥을 빼앗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종아이들이 연희를 둘러싸고 놀리고 있었지요. 마침 그곳을 도령 도현이 지나갔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게냐? 어린 도현이 호통을 치자 종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요. 홀로 남은 연희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연희에게 다가가 제가 들고 있던 곶감 하나를 내밀었지요. 울지 마라. 이거 먹어. 연희는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곶감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모기만 한 소리였지요. 그것이 도현과 연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뒤로 도현은 가끔 연희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곤 했지요. 어린 마음에도 어미 잃은 그 아이가 가엾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둘 다 자랐지요. 신분이 갈라 둘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도현은 가주가 되고 연희는 부엌대기가 되었지요. 한데 도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어린 시절의 연희가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지. 도현은 생각했지요. 아버지가 죽고 집안 인심이 다 변했을 때도 연희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곶간을 넘보지도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았지요. 다른 종들이 등을 돌릴 때 연희만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되었어. 어차피 나는 죽을 몸인데. 도현은 작게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지요. 연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헛된 기대를 품었다가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려웠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현의 병세가 갑자기 나빠졌지요. 가슴이 타는 듯 아프고 숨이 막혔습니다. 도현은 컥컥거리며 피를 토했지요. 사람 살려. 도련님이 위급하셔. 3월 어멈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강 의원이 달려왔지만 침을 놓다 말고 손만 떨 뿐이었습니다. 이거 큰일이 올시다. 맥이 잡히질 않습니다. 윤참봉도 달려왔지요. 한데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도현의 머리맡에 앉아 짐짓 걱정하는 채 했지요. 조카야, 정신 차리거라. 이 작은 아비가 여기 있다. 도현은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소리가 잦아들었지요. 누가 봐도 이 밤을 넘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부엌에 갇혀있던 연희가 이 소란을 전해 들었습니다. 연희는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부엌 문을 박차고 안방으로 내달렸습니다. 비키십시오.
연희가 안방으로 뛰어들자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지요. 이 미친 것이 또 윤참봉이 호통을 쳤습니다. 한데 연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도현 곁으로 다가가 그 입가와 눈을 살피더니 품에서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물을 가져오십시오. 어서. 연희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지요. 3월 어멈이 얼결에 물을 떠왔습니다. 연희는 약초 몇 가지를 빻아 물에 풀더니 도현의 입에 흘려 넣었지요. 무슨 짓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강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막아섰습니다. 한데 연희는 그를 똑바로 쏘아보았지요. 의원께서 못 살리시니 소인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강 의원은 멈칫했습니다. 윤참봉도 무어라 더 말하지 못했지요. 어차피 죽어가는 조카였습니다. 종이 무얼 하든 죽으면 그만이라 여겼는지도 모르지요. 연희는 도현 곁에서 밤새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물을 흘려넣고 손발을 주무르고 가슴을 어루만졌지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현을 살리는 데만 온 마음을 쏟았지요. 그렇게 긴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도현이 낮은 신음을 흘렸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차갑던 손끝에 다시 온기가 돌았지요. 막혔던 숨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도현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도련님이 살아나셨어. 3월 어멈이 눈물을 쏟았지요. 도현은 흐릿한 눈으로 곁을 보았습니다. 거기 연희가 있었지요.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데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내가 나를 살린 게냐?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현을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도현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지요. 죽음을 받아들였던 그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참봉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도현이 살아난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윤참봉은 조용히 강 의원을 데리고 사랑채로 갔지요. 문이 닫히자 인자하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강 의원, 저 부엌것이 무얼 먹였길래 조카가 살아난 것인가? 소인도 모르겠습니다. 강 의원은 식은땀을 흘렸지요. 약초를 쓴 것 같은데 보통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솜씨가 아니라 천한 부엌대기가 말이지. 윤참봉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었지요. 저 계집 그냥 둘 것이 아니야. 너무 많이 아는 것 같단 말이지. 설마 그 계집이 약을 눈치챈 것이겠습니까? 강 의원의 얼굴이 새파래졌지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윤참봉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허나 미리 손을 써두는 것이 좋겠어. 거슬리는 것은 싹을 잘라야 하는 법이니까. 그 밤 윤씨 가문 사랑채에서는 그렇게 음흉한 모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도련님은 천한종의 손에 살아났고 그 종을 살린 손은 이제 어둠 속에서 새로운 위협을 마주하게 되었지요. 연희는 알고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알아챘던 그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설 때마다 그만큼 죽음의 그림자도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련님이 살아난 뒤로 집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도현은 연희를 다시 곁에 두고 싶어 했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를 끌어낸 그 손을 멀리 두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희야, 내 곁에서 시중을 들거라. 부엌 일은 그만두고. 한데 연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부엌이 제 자리입니다, 도련님. 소인은 부엌대기로 족합니다. 도현은 의아했습니다. 곁에 두려 하는데 마다하다니 말입니다. 도현은 좋은 옷감을 내리기도 하고 폐물을 건네기도 했지요. 이것은 받거라. 내게 어울릴 것이다. 받을 수 없습니다. 소인의 것이 아니니까요. 연희는 그 무엇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깍듯할 뿐 결코 마음을 열지 않았지요. 눈조차 잘 맞추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도현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희의 마음속에는 도현을 향한 차가운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윤씨 핏줄이다. 연희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어머니를 죽인 것이 이 집안이었습니다. 비록 도련님이 직접 한 일은 아닐지라도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지요. 어쩌면 도련님도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연희는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 있어야 해. 죽으면 독도 어머니의 진실도 다 묻혀. 연희에게 도현은 살려야 할 증인이었지요. 도련님이 살아 있어야 보약에 든 독이 산 증거가 됩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알아챈 진실도 밝혀지지요. 연희가 도현을 살린 것은 정 때문이 아니라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연희는 도현에게 마음을 줄 수 없었지요. 정을 주었다간 칼끝이 무뎌질까 두려웠으니까요. 연희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야 했습니다. 그 길에 한눈을 팔 수는 없었지요. 한데 일은 연희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안에 큰 소동이 벌어졌지요. 윤참봉이 안방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 선대 마님께서 쓰시던 폐물함이 통째로 사라졌어.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선대 마님의 폐물이라면 어마어마한 값어치였습니다. 윤참봉은 좌중을 둘러보았지요. 내 이미 누구의 짓인지 알고 있다. 여봐라, 그 계집을 끌고 오너라. 하인들이 끌고 온 것은 바로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영문도 모른 채 마당에 굴려졌지요. 네, 행랑방에서 이것이 나왔다. 윤참봉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인이 보자기 하나를 풀자 그 안에서 번쩍이는 폐물들이 쏟아졌지요. 선대 마님의 비녀며 가락지가 분명했습니다. 세상에, 연히 저것이 도둑이었어. 하여간 천한 것들이란. 사람들이 경악했지요. 연희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이 아니었지요. 누군가 일부러 행랑방에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희는 윤참봉을 올려다보았지요. 그 눈웃음 속에 차가운 눈동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나를 없애려는 거구나. 연희는 깨달았지요. 너무 많이 알아챈 자기를 윤참봉이 도둑으로 몰아치워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소인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또박또박 말했지요. 한데 윤참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내 방에서 나왔는데도 발칙한 것. 여봐라, 이 도둑질한 계집을 당장 관하로 넘겨라. 매를 쳐서 다스리게 해야겠다. 연희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린 순간이었지요. 관하로 넘겨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도 진실도 모두 거기서 끝날 판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낮이나 또렷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모두가 소리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도현이 벽을 짚고 마당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지요. 도련님, 어찌 나오셨습니까? 3월 어멈이 놀라 부축하려 했습니다. 도현은 그 손을 물리고 마당 한복판으로 나아갔지요. 작은 아버지, 그 폐물은 연희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조카는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증거가 분명한데. 윤참봉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도현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가주의 인장과 선대가 남긴 마지막 땅 문서였습니다. 윤씨 가문에서 도현이 제 손으로 쥘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었지요. 그 폐물은 내가 연희에게 옮기라 명한 것입니다. 도현이 그것을 좌중 앞에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유품을 가까운 이에게 맡기고 싶었소. 죄가 있다면 가주인 내게 있습니다.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도현이 무슨 짓을 하는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도련님이 천안종 하나를 살리려고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작은 아버지 앞에서 말입니다. 도련님, 연희가 저도 모르게 소리쳤지요. 도현은 연희를 돌아보지 않은 채 윤참봉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이래도 연희를 관하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시려면 가주인 나부터 다스리셔야 할 것입니다. 윤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어린 조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가주가 직접 명했다 하니 도둑으로 몰 명분이 사라졌지요. 게다가 가주의 인장까지 내보이며 버티니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놈이 저 계집을 위해 제 입지를 던지는구나. 윤참봉은 속으로 이를 갈았지요. 한참 도현을 노려보다가 끝내 손을 내저었습니다. 좋다. 가주가 그리 말한다면 어쩌겠느냐. 허나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소매를 휙 떨치며 자리를 떠났지요. 도현은 그 자리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무리한 탓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요. 도련님, 어찌 그러셨습니까? 연희가 황급히 일어나 도현을 부축했습니다. 도현은 연희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지요. 내가 나를 살렸으니 나도 너를 살린 것뿐이다. 그 한마디에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이 집 핏줄을 의심해 온 연희였지요. 윤씨 사람이라면 모두 어머니의 원수와 한 통 속에 걸어 여겼습니다. 한데 지금 이 사람은 천한 자기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내던졌지요. 가주의 자리도 집안에서의 입지도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던 윤씨 핏줄과 다른가. 연희의 마음 속에서 단단하던 의심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도현의 얼굴이 그 단호하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연희는 품속의 은침을 꺼내 들었지요. 마음을 줘선 안 돼. 나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야 해. 연희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한데 다짐할수록 가슴 한구석이 자꾸 따뜻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다시 자리에 누웠지요. 무리한 탓에 병세가 더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한데 도현은 이제 예전과 달랐지요. 죽음을 기다리던 그 무기력이 사라지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도현은 연희를 안방으로 불렀지요. 연희야,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다 했지. 예, 살릴 수 있습니다. 연희는 잠시 도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데
왜 부엌대기로는 안 된다 한 게냐? 어찌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게야?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이 앓으시는 병은 예사병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련님을 천천히 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한다고. 도현의 눈이 커졌지요. 그게 누구냐? 소인이 그것을 막으려면 도련님 곁에 늘 있어야 합니다. 한데 천안종은 안방에 함부로 들 수 없지요. 그래서 아내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자가 누구냐 묻지 않느냐.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연희는 입을 다물었지요.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고 함부로 입에 올렸다간 도리어 화를 부를 뿐이었지요. 다만 소인을 믿어 주십시오. 소인은 반드시 도련님을 살릴 것입니다. 도현은 한참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또렷한 눈빛 속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좋다. 너를 믿으마.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을 이었지요. 내 청을 받아들이겠다. 너를 내 아내로 맞으마. 연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청한 일이었지만 막상 도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어차피 곧 죽을 몸이라 여겼다. 한데 내가 살 수 있다 하니 한번 살아보고 싶어졌다. 도현은 옅게 웃으며 덧붙였지요. 그 길을 내가 열어준다면 내 너를 곁에 두는 것이 무엇 어렵겠느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천안종을 아내로 맡겠다는 것은 온 집안과 세상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었지요. 한데 도현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살린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소인 도련님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연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이 한 길로 묶였습니다. 한 사람은 살기 위해, 또 한 사람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지요. 한데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이 어둠 속에 도살인 자를 더욱 다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채에서는 윤참봉이 강 의원을 앞에 두고 낮게 으르렁대고 있었지요. 조카가 저 계집을 아내로 맡는다고 일이 점점 고약하게 돌아가는구나. 날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강 의원이 떨며 물었습니다. 윤참봉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지요. 안 되겠어. 이대로 두면 다 망친다. 강 의원, 약을 더 독하게 쓰게. 한데 그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조카가 더는 버티지 못하게 말이야. 어서. 강 의원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요. 한데 그는 끝내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윤참봉에게 약점을 단단히 잡힌 몸이었으니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안방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혼인이 정해진 뒤 연희는 떳떳이 안방을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연희는 개의치 않았지요. 이제 도련님 곁에서 독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연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도현이 마시는 보약을 손보는 것이었습니다. 강 의원이 보약을 달여 올리면 연희는 그것을 받아 도현에게 가져갔지요. 한데 그 사이에 연희는 남몰래 약물에 손을 댔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약초를 풀어 독 기운을 누그러뜨린 것이지요. 연희가 쓰는 약초는 어머니의 의서에서 익힌 것이었습니다. 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지만 그 기운을 다스려 도현의 몸이 견디게는 만들 수 있었지요.
마치 불길에 물을 끼얹어 천천히 잦아들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현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지요. 핏기가 돌고 기침도 줄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일도 사라졌지요. 한데 연희의 손길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이런 아찔한 일이 있었지요. 그날도 연희는 보약에 몰래 약초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기척도 없이 강 의원이 부엌으로 들어선 것이지요. 안주인, 거기서 무얼 하시오? 강 의원의 눈이 약탕기와 연희의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연희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요. 약초를 푸는 것을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한데 연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약이 쉰 냄새가 나길래 새 물을 좀 부었습니다. 연희는 태연히 약탕기 뚜껑을 덮었습니다. 도련님 드실 것인데 상한 것을 올릴 수야 없지요. 쉬었다고 내가 방금 안친 것인데. 강 의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연희를 보았지요. 의원께서 모르시는 새 불씨가 약했나 봅니다. 한번 맡아보시지요. 연희가 사발을 내밀자 강 의원은 멈칫했습니다. 차마 더 캐묻지 못하고 물러났지요. 한데 그 눈빛에는 짙은 의심이 남았습니다. 저 계집 무언가 이상해. 강 의원은 그날부터 연희를 더욱 눈여겨보기 시작했지요. 연희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도현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가장 놀란 것 또한 강 의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약을 더 독하게 썼는데 어찌 도련님이 차도가 있단 말인가. 강 의원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윤참봉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강 의원을 다그쳤지요. 내 이놈 약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게냐? 어찌 조카가 멀쩡해지는 게야. 소인은 분명히 명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도련님이 그 계집이로구나. 그 부엌 것이 무슨 수를 쓰는 게야. 윤참봉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는 연희를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데 연희가 정확히 무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증거가 없으니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윤참봉은 때를 기다리며 이를 갈았지요. 한편 도현의 마음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도현에게 살갑지 않았지요. 깍듯하되 차가웠고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다가가려 하면 연희는 한 발 물러섰지요. 도현은 그런 연희가 야속하면서도 한편으론 더욱 끌렸습니다. 그래서 도현은 방법을 바꾸기로 했지요. 대놓고 잘해주는 것을 그만두고 연희가 모르게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희는 밤마다 약초를 다리느라 잠을 못 잤지요. 부엌 일까지 하면서 도현의 약을 손보려니 몸이 2개라도 모자랐습니다. 도현은 그것을 알아챘지요. 그래서 슬그머니 다른 종에게 일렀습니다. 연희의 부엌일을 내가 좀 거들어라. 단 연희에게는 내가 시켰다 하지 말고. 예, 도련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 뒤로 연희의 부엌일이 한결 줄었지요. 연희는 누가 도와준 줄도 모른 채 그저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어느 날 연희가 부엌에 들어가니 한쪽에 쌀 한 돛박과 향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누가 둔 것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한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깨닫는 순간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바로 그날은 연희 어머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연희는 천한종의 몸으로
어머니, 제사 한 번 제대로 지내본 적이 없었지요. 그저 마음속으로만 어머니를 기렸습니다. 한데 누군가 그것을 알고 쌀과 향을 마련해 둔 것이지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누가 이걸 천안제 어미 제삿날을 누가 알고 알 수 없었습니다. 한데 마음 한구석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설마 도련님이? 설마 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누군가는 물론 도현이었지요. 도현은 연희의 사정을 수소문해 그 어머니의 제삿날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쌀과 향을 마련해 둔 것이지요. 연희는 그날 밤 부엌 한 구석에서 홀로 어머니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지요. 그러면서 자꾸만 도현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마음을 줘선 안 되는데 연희는 그렇게 되뇌었지요. 한데 단단하던 의심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그 며칠 뒤에 벌어졌지요. 연희가 도현의 약을 손보려면 귀한 약초가 필요했습니다. 독을 다스리는 약초였는데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지요. 산속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것이라 연희도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희의 방 앞에 그 약초가 한 보따리 놓여 있었지요.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대체 어디서? 알고 보니 도현이 사람을 풀어 그 약초를 구해온 것이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도현이 그러느라 제 약값을 아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당신 보약 재료를 줄여 그 돈으로 이 약초를 구하셨다 합니다. 종이 그리 귀띔하자 연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죽어가는 몸으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챙긴 것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이 윤씨 핏줄에서 나왔단 말인가.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평생 이 집안을 원수로 여겨온 년이었지요. 도현도 그 핏줄이라며 의심해 왔습니다. 한데 이 사람은 천한 자기를 위해 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지요. 그제야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도련님은 그저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연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지요. 연희는 더 이상 도현을 살려야 할 증인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기침을 하면 가슴이 아팠고 도현이 웃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어느새 연희는 도현을 한 사람의 사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현도 그것을 느꼈지요. 늘 차갑던 연희가 이제는 가끔 눈을 맞추고 옅게 웃기도 했습니다. 도현은 그것이 못내 기뻤지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안방 마당에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지요. 도현은 모처럼 기운을 차려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연희가 곁에서 약사발을 들고 있었지요. 연희야, 내 어릴 적 일을 기억하느냐? 도현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종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너에게 내가 곶감을 주었던 일 말이다. 기억합니다. 연희는 깜짝 놀랐지요. 그 일을 도련님이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처음으로 소인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때 내 눈이 참 컸지. 울면서도 곶감은 야무지게 받아들더구나. 도현은 빙그레 웃었지요. 연희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살구꽃을 바라보았지요. 바람이 불자 꽃이 피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지요.
이렇게 두 사람의 정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한데 그럴수록 연희의 마음은 무거워졌지요. 도현을 노리는 독의 정체와 그 뒤에 숨은 자를 밝혀야 했으니까요. 연희는 더욱 바삐 움직였습니다. 매일 보약을 검사했지요. 은침으로 독을 확인하고 약초로 그것을 다스렸습니다. 한데 독은 갈수록 교묘해졌지요. 강 의원이 윤참봉의 명대로 수법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보약이 아니라 도현이 마시는 차에 독이 들었지요. 또 어느 날은 도현이 먹는 죽에 독이 섞였습니다. 연희는 그때마다 귀신같이 알아채고 막아냈지요. 도련님, 이 차는 드시면 안 됩니다. 연희가 막아서면 도현은 의아해했지요. 차에도 무엇이 들었단 말이냐? 예. 누군가 도련님이 드시는 모든 것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소인이 일일이 살피겠으니 무엇이든 소인을 거치지 않은 것은 입에 대지 마십시오. 알겠다. 내 말을 따르마. 도현은 연희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제 도현은 연희를 온전히 믿었지요. 제 목숨을 그 손에 맡긴 것입니다. 한데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연희는 먼 산까지 약초를 캐러 나가야 했지요. 도현에게 쓸 약재가 떨어진 탓이었습니다. 연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윤참봉이 그 틈을 노렸지요. 윤참봉은 강 의원을 다그쳤습니다. 지금이다. 저 계집이 없는 동안 독을 곱절로 써라. 단번에 끝장을 봐야 한다. 강 의원은 떨면서도 명을 따랐지요. 그날 도현의 약과 음식에 평소에 곱절이나 되는 독이 들어갔습니다. 연희가 산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지요. 도련님이 또 쓰러지셨어. 어서 와봐.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도현은 입가에 피를 흘린 채 사색이 되어 늘어져 있었지요. 연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십시오. 연희는 미친 듯이 약초 주머니를 풀었지요. 한데 이번에는 독이 너무 깊이 퍼져 있었습니다. 평소 쓰던 방법으로는 듣지 않았지요. 도현의 숨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연희는 밤새 사투를 벌였지요. 온갖 약초를 다 써보고 침을 놓고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제 손이 부르트는 줄도 몰랐지요. 그렇게 동이 틀 무렵에야 도현이 간신히 숨을 돌렸습니다. 하. 연희는 그제야 풀썩 주저앉았지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번에는 도현을 영영 잃을 뻔했지요. 연희는 두려웠습니다. 한순간만 늦었어도 도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더는 안 되겠어. 이렇게 맞기만 해서는 언젠가 정말 당하고 만다. 빨리 진범을 끝장내야 해. 연희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한데 그때 연희는 묘한 것을 보았습니다. 청지기 막손이가 마당 구석에서 연희를 흘끔거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희와 눈이 마주치자 막손이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지기가 왜 저러지? 연희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요. 한데 도현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것이지요. 연희의 솜씨는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어떤 독이 들어와도 연희는 그것을 알아내고 다스렸지요. 강 의원이 아무리 수를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도현은 다시 건강을 되찾아갔지요. 강 의원은 절망했지요. 그는 윤참봉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날이.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 계집이 손을 쓰는 족족 막아냅니다. 마치 독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독을 들여다본다고 그 천한 부엌 것이? 윤참봉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지요.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지요. 독을 아는 자라 그러고 보니 옛날에 이 집에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지. 약과 독에 통달했던 의녀 말이다. 강 의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백의녀. 형님을 돌보던 그 여자. 그 여자가 너무 많이 알아서 내 손으로 치웠더랬지. 윤참봉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그 의녀에게 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갔더라. 강 의원은 차마 숨도 쉬지 못했지요. 윤참봉의 음흉한 눈이 천천히 부엌 쪽을 향했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엉뚱하게도 진범의 손에서 맞춰지고 있었지요. 연희를 노리는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도현의 독을 막아내면서도 진실을 캐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을 노리는 자가 누구인지 그 마지막 조각을 맞춰야 했으니까요. 연희는 강 의원을 눈여겨보았지요. 매일 보약을 다리는 자가 바로 강 의원이었습니다. 독이 그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보약에 들어갈 수 없었지요. 어느 날 밤, 연희는 약방 근처에 몸을 숨기고 강 의원을 살폈습니다. 강 의원은 사람들이 잠든 뒤 몰래 무언가를 꺼냈지요.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가루를 보약에 풀어 넣었지요. 연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강 의원이 보약의 독을 타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역시 강 의원이었어. 한데 혼자 한 일은 아닐 거야. 연희는 생각했지요. 강 의원은 본디 겁이 많고 소심한 자였습니다. 제 손으로 가주를 해야 할 배짱은 없었지요. 누군가 그를 시킨 자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며칠을 더 살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강 의원이 깊은 밤 사랑채로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희는 살그머니 뒤를 밟아 사랑채 창 밑에 몸을 붙였지요.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강 의원, 일이 영 시원찮구먼. 조카가 어찌 아직도 멀쩡한 게야. 윤참봉의 목소리였지요. 연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날이 송구합니다. 한데 그 계집이 자꾸 막아서니 그 계집. 듣기 싫다. 어찌 됐든 조카를 끝내야 해. 형님 때처럼 깔끔하게 말이다. 연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형님 때처럼이라는 그 말. 그것은 곧 윤참봉이 제 형, 선대 윤대감을 독살했다는 자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카 도현마저 같은 방법으로 죽이려는 것이었지요. 연희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내 놈이었구나. 아버지 대감을 죽이고 도련님을 죽이려는 자가 그리고 어머니를 죽인 자가.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 백의녀는 선대 윤대감을 돌보던 의녀였지요. 그러다 윤참봉이 몰래 독을 모으고 제 형을 천천히 해하려는 낌새를 알아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밝히려다가 도리어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지요. 윤참봉의 손에 말입니다. 그 무렵 윤대감은 아직 멀쩡했습니다. 한데 윤참봉은 입을 막은 의녀를 치운 뒤에도 형을 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렇게 몇 해에 걸쳐 천천히 독을 쓴 끝에 3년 전 마침내 윤대감을 노환으로 위장해
죽인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당장 뛰어들어 저 목을 잡고 싶다. 한데 안 돼. 증거가 없어. 천안종이 작은 나리를 살인자로 고발한들 누가 믿어주겠는가. 도리어 미친 종으로 몰려 죽을 뿐이야. 어머니가 바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연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었지요. 연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의서를 다시 펼쳤지요. 그 책 속에는 선대 대감을 죽인 독에 관한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독인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막는지 말입니다. 이 의서가 증거다. 어머니가 알아챈 모든 것이 여기 있어. 연희는 의서를 가슴에 꼭 안았지요. 한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 의원이 독을 타는 현장이나 윤참봉이 자백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했지요. 연희는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도현과 연희의 혼례 날이 다가왔지요. 도현은 병중이었지만 혼례만은 갖추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천안종을 아내로 맞는 것이라 집안 어른들은 모두 반대했지요. 천안 부엌대기를 정실로 들이다니 가문의 수치요. 아니 될 말입니다. 가주. 한데 도현은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다. 격식을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 도현은 가주의 권한으로 혼례를 밀어붙였습니다. 윤참봉은 못마땅했지만 겉으로는 인자한 척 허락했지요.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혼례 날 연희는 처음으로 잿빛 무명옷을 벗었지요.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정갈한 옥색 치마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검댕을 씻어 낸 연희의 얼굴은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했지요. 세상에, 저 부엌대기가 저리도 고운 얼굴이었나. 먹으로 그린 듯한 눈썹에 눈동자가 가을 하늘 같구먼. 천안종이 아니라 어느 대갓집 규수라 해도 믿을만 했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현은 그런 연희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죽음을 기다리던 자기를 살려낸 사람. 차갑던 마음을 끝내 열어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절을 올렸지요. 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야.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 불러야겠구나. 내 너를 끝까지 지키마. 서방님. 연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소인도 서방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처음으로 서방님이라 부르는 그 한마디에 도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천안 부엌대기였던 연희가 이제 윤씨 가문의 안주인이 된 것이지요. 혼례를 지켜보던 종들도 어느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진심으로 도련님을 살려낸 연희를 더는 비웃지 못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터놓았습니다. 도현이 연희의 손을 잡았지요. 연희야, 이제 말해다오. 나를 해하려는 자가 누구냐? 너는 알고 있지 않으냐? 서방님, 마음 단단히 잡수십시오. 연희는 잠시 망설였지요. 그러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을 해하려는 자는 연희가 막 진실을 말하려는 순간이었지요. 불이야, 불이 났다.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안채의 불길이 치솟은 것이지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내달렸습니다. 도현과 연희도 황급히 밖으로 나왔지요. 불은 다행히 곧 잡혔습니다. 한데 그 소동이 끝나고 보니 연희의 방이 엉망으로 뒤집혀 있었지요. 누군가 불난 틈을 타
연희의 방을 뒤진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황급히 어머니의 의서를 숨겨 둔 곳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의서는 무사했지요. 한데 연희는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의서를 노리고 있어. 윤참봉이 내가 가진 것을 눈치챈 건가. 바로 그때 마당 저편에서 윤참봉이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천천히 연희에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지요. 백의녀의 딸이라지 어미를 꼭 빼닮았구나. 연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참봉이 모든 것을 알아버린 것이지요. 연희가 누구인지 무엇을 노리는지 말입니다. 내 어미도 똑똑한 척하다가 죽었지. 너도 그 길을 가고 싶은 게냐. 윤참봉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지요.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데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지요. 혼례라는 기쁨도 잠시 연희는 진범의 칼날이 제 목을 겨누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짜 승리였지요. 혼례를 올려 안주인이 되었으나 그것이 도리어 윤참봉의 경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제 윤참봉은 도현뿐 아니라 연희까지 한꺼번에 없애려 들 것이었지요. 연희는 도현의 곁으로 돌아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안색이 좋지 않구나. 도현이 걱정스레 물었지요. 연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다만 더 서둘러야겠습니다. 연희는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참봉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기 전에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 했지요.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데 연희는 미처 몰랐습니다. 윤참봉이 이미 한 발 앞서 더 무서운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덫은 연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노리고 있었지요. 폭풍 전야의 고요가 윤씨 가문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연희가 백의녀의 딸임을 안 이상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윤참봉이 연희의 정체와 의서의 존재까지 알아낸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지기 막손이었지요. 막손이는 노름빛에 깊이 빠진 자였습니다. 그 약점을 윤참봉이 쥐고 있었지요. 윤참봉은 빚을 갚아주는 대신 집안 사정을 낱낱이 일러바치게 했습니다. 연희가 밤마다 무얼 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감추는지, 막손이는 그 모든 것을 윤참봉에게 고해 바쳤지요. 날이 그 안주인이 밤마다 방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들여다봅니다요. 막손이가 그리 귓속말을 하자 윤참봉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낡은 책이라 그것이 어디 있느냐. 행랑방 어딘가에 감춰둔 듯합니다요. 한데 워낙 꼭꼭 숨겨서 혼례 날 밤불이 났을 때 그 틈에 연희의 방을 뒤진 것도 바로 막손이었지요. 윤참봉의 명을 받고 의서를 찾으려 한 것입니다. 비록 그날은 찾지 못했지만 윤참봉은 연희가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윤참봉이 가장 먼저 노린 것은 연희와 도현을 떼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집안 어른들을 불러 모았지요. 그러고는 짐짓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큰일이요. 가주가 천한종에 홀려 집안 법도를 다 어지럽히고 있소. 그게 무슨 말씀이오, 참봉. 어디 그뿐이오. 그 계집이 가주에게 이상한 약을 먹인다는 소문이 자자하오. 가주의 병이 더 깊어진 것도 다 그 계집 탓이라 하오.
이것은 새빨간 거짓이었지요. 도현의 병은 도리어 차도가 있었습니다. 한데 윤참봉은 사실을 거꾸로 뒤집었지요. 어른들은 본디 천안종이 안주인이 된 것을 못마땅해 하던 터라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하긴 부엌대기가 무슨 약을 안다고 가주를 망치는 게 분명하오. 집안 여론이 연희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지요. 윤참봉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강 의원을 시켜 도현 몰래 연희를 헐뜯게 한 것이지요. 도련님 황송하오나 안주인께서 쓰시는 약이 영 미덥지 않습니다. 천안 출신이 무얼 제대로 알겠습니까? 되었네. 나는 연희를 믿네. 한데 도현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연희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어. 도현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윤참봉의 이간질은 통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윤참봉은 더욱 독한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대놓고는 안 되겠어. 저 계집이 아끼는 것을 노려야지. 바로 어머니의 의서였지요. 윤참봉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무언가 증거를 쥐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만 없애면 연희는 아무것도 아닌 천안종일 뿐이었지요. 한편 연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윤참봉이 여론을 돌리고 도현을 흔드는 것을 보며 연희는 점점 다급해졌지요. 이대로 가다간 당한다. 윤참봉이 나를 완전히 몰아내기 전에 먼저 끝장을 봐야 해. 연희의 마음에 조급함이 일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지요. 연희는 어머니의 의서가 결정적 증거라 믿었습니다. 그 의서에는 독에 관한 모든 것이 적혀 있었지요.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의서를 들고 집안 어른들 앞에서 윤참봉을 고발하면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말입니다. 연희는 도현에게 알리지도 않고 홀로 윤참봉을 찾아갔지요. 어머니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연희는 의서를 품고 사랑채로 들어섰지요. 작은 나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참봉은 연희를 보고 빙긋 웃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웃음이었지요. 오, 안주인께서 어인 일이신가? 연희는 품에서 의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어머니 백의녀가 남긴 의서입니다. 호, 여기에는 선대 대감을 죽인 독에 관한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대감을 죽이고 제 어머니를 죽이고 이제는 도련님까지 죽이려 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추궁했지요. 10년을 품어온 분노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한데 윤참봉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호, 그것이 내 증거란 말이지. 윤참봉이 손짓을 하자 숨어있던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지요. 연희는 미처 손쓸 새도 없이 붙들렸습니다. 이거 놓으십시오. 놓으란 말입니다. 윤참봉은 천천히 다가와 연희의 손에서 의서를 빼앗았지요. 어리석은 것. 증거를 손에 쥐었으면 곱게 숨겼어야지. 어찌 제 발로 들고 와 내게 바친단 말이냐. 연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윤참봉은 의서를 들고 비웃었지요. 이것만 없으면 너는 그저 미친 종일 뿐이다. 윤참봉은 곁에 놓인 화로에 의서를 던져 넣었습니다. 안 됩니다. 연희가 비명을 질렀지요. 한데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과 바꾼 그 의서가 화로 속에서 활활 타올랐지요. 연희는 발버둥 쳤지만
하인들에게 붙들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의선은 순식간에 제가 되어버렸지요. 연희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10년을 품어온 증거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지요. 자, 이제 내 차례구나. 윤참봉은 쟤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하인들에게 명했지요. 이 계집을 묶어라. 그리고 관아에 알려라. 가주에게 독을 먹인 자가 바로 이 계집이라고 말이다. 연희는 경악했지요. 윤참봉이 도리어 연희에게 독살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도현에게 독을 먹인 자가 연희라고 거꾸로 몰아버린 것이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독을 먹인 건 당신입니다. 연희가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인 의선은 이미 제가 되었고 연희는 천한종일 뿐이었지요. 윤참봉의 말 한마디면 연희는 꼼짝없이 독살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상전에게 독을 먹였다면 그것은 가장 무거운 죄였지요. 곤장 끝에 죽거나 목이 베일 죄였습니다. 연희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지요. 어머니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도현은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 연희는 죄가 없다. 도현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섰지요. 한데 윤참봉의 하인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윤참봉이 다가와 짐짓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지요. 조카야, 정신 차리거라. 저 계집이 너를 속인 것이다. 너에게 독을 먹인 게 바로 저 계집이야. 내 너를 살리려고 저것을 잡은 게다. 거짓말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거짓을 고하시는 것입니다. 도현이 소리쳤지요. 한데 그 순간 도현은 핑 돌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연희가 잡혀가면서 도현의 보약을 손볼 사람이 사라진 것이지요. 강 의원이 다시 독을 가득 탄 약을 올렸고 그것을 막을 이가 없었습니다. 독이 다시 도현의 몸을 잠식하기 시작했지요. 도현의 병세가 무섭게 악화되었습니다. 다시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어갔지요. 연희가 애써 돌려놓았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옥에 갇힌 연희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무너졌지요. 차디찬 옥바닥에 주저앉아 연희는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어리석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요. 어머니의 의서도 증거도 10년의 세월도 다 사라졌습니다. 도련님은 다시 죽어가고 자기는 곧 어머니처럼 형장의 이슬이 될 처지였지요. 조급함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증거를 곱게 숨기고 때를 기다렸어야 했는데 원수를 눈앞에 두고 마음이 앞선 것이지요. 결국 제 손으로 증거를 적에게 바친 꼴이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이 연희를 짓눌렀지요. 칠흑같이 어두운 옥 안에서 연희는 모든 희망이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연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요. 어머니의 한도, 도련님의 목숨도 모두 이 어둠 속에 묻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윤씨 가문의 가장 긴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지요. 차디찬 옥 안에서 연희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꽃기도 끊은 채 그저 어둠만 바라보았지요. 한데 그 절망의 바닥에서 문득 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귀한 피가 사람을 살리더냐.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이니라. 어머니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이었지요. 어린 연희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데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연희는 비로소 그 말을 이해했지요. 연희는 평생 신분을 한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천한종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귀한 핏줄을 부러워했지요.
한데 정작 도련님을 살린 것은 귀한 핏줄이 아니라 천한 자기의 손이었습니다. 윤 씨 핏줄 가득한 그 집에서 도련님을 진심으로 살리려 한 사람은 천한종 하나뿐이었지요.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신분이 무엇든 제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희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절망이 걷히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심이 들어섰지요.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지요. 사실 연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참봉이 불태운 그 의선은 진짜가 아니었지요. 어리석은 양반. 내가 그리 호락호락할 줄 알았느냐. 연희는 본디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혼례 날 밤 누군가 제 방을 뒤지는 것을 보고 직감했지요. 윤참봉이 의서를 노리는구나. 그렇다면 연희는 미리 손을 써 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의서를 똑같이 베껴 가짜를 한 권 만들어 둔 것이지요. 그리고 진짜 의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현조차 모르는 곳에 깊이 숨겨 두었습니다. 윤참봉의 손에 불탄 것은 바로 그 가짜였지요.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강 의원이 쓰던 도계시료까지 몰래 빼돌려 두었지요. 보약에 타던 그 돛가루를 조금 덜어 따로 감춰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지요. 연희가 일부러 가짜 의서를 들고 윤참봉을 찾아간 것도 다 까닭이 있었습니다. 윤참봉이 그 가짜를 태우며 방심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지요. 적이 이겼다고 믿게 만든 다음 진짜 증거로 단번에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연희도 옥에 갇힐 줄까지는 몰랐지요. 조급했던 탓에 제 몸이 먼저 잡힌 것입니다. 한데 연희는 그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도현이었습니다. 연희는 도현을 믿었지요. 도현이라면 반드시 자기를 구하러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연희에게는 도현에게 전해둔 것이 하나 있었지요. 옥에 갇히기 전 연희는 도현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몰래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서방님,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어삿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제 방 마룻장 아래를 살피십시오. 그곳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서방님을 해한 자는 다름 아닌 작은 나리 윤참봉입니다. 도현은 그 쪽지를 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현의 병세는 위중했지요. 연희가 잡혀간 뒤로 독이 다시 몸을 잠식했습니다. 한데 도현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연희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도현은 강 의원이 올리는 약을 더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누군가 자기를 해하려 한다던 그 말. 도현은 이제 그것이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도현은 충직한 종 3월 어멈을 몰래 불렀지요. 어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예, 도련님. 무엇이든 분부하셔요. 옆 고을에 암행어사가 머물고 있다 들었네. 그분께 이 서찰을 전해주게. 은밀히 말이야.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썼지요. 가주의 인장을 찍어 윤씨 가문에서 벌어진 일을 낱낱이 고한 것입니다. 3월 어멈은 목숨을 걸고 그 서찰을 어사에게 전했지요. 그리고 도현은 연희의 쪽지대로 연희의 방 마룻장 아래를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의서와 도계시료가 고이 감춰져 있었지요. 도현은 그것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한 자가 정녕 작은 아버지였다는 것도요. 연희야, 내가 이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구나.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도현은 진짜 의서와 독 시료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반드시 연희를 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윤씨 가문에 암행어사가 들이닥쳤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를 든 어사또의 행차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참봉은 사색이 되었지요. 갑작스러운 어사의 출현에 그 음흉하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또는 동원에 좌정하고 관련된 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요. 옥에 갇혔던 연희도 끌려 나왔습니다. 병든 몸을 일으킨 도현도 그 자리에 섰지요. 이 집에서 가주를 독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어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낱낱이 가릴 것이니 모두 사실대로 고하라. 어사또 오해십니다. 윤참봉이 황급히 나섰지요. 가주에게 독을 먹인 것은 저 천한 계집입니다. 제가 가주를 살리려고 저 계집을 잡아 가둔 것이지요. 윤참봉은 능청스레 연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한데 그때 도현이 앞으로 나섰지요. 어사또, 그것은 거짓입니다. 제 아내 연희는 죄가 없습니다. 도리어 저를 살린 사람입니다. 도현은 어사또 앞에서 그동안의 일을 낱낱이 고했지요. 연희가 어떻게 자기를 살려왔는지, 보약에 든 독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독의 시료를 꺼내 바쳤습니다. 이것이 제 보약에 들어있던 독입니다. 강 의원이 매일 이것을 탔습니다. 어사또는 의원을 불러 그 독을 살피게 했지요. 과연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무서운 독이었습니다. 좌중이 술렁였지요. 윤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데 그는 끝까지 발뺌했지요. 그것이 어찌 제 탓입니까? 강 의원이 한 일이지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연희가 나섰습니다. 연희는 어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또렷한 목소리로 아뢰었지요. 어사또, 소인의 어미는 백의녀라 하옵니다. 10년 전 이 집 선대 대감을 돌보던 의원이었지요. 계속하라. 한데 윤참봉이 몰래 독을 모으고 제 형을 천천히 해하려는 것을 어미가 알아챘습니다. 그것을 밝히려다 도리어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지요. 윤참봉의 손에 말입니다. 그 뒤 윤참봉은 몇 해에 걸쳐 선대 대감을 같은 독으로 해하였고 이제는 도련님마저 같은 방법으로 죽이려 한 것입니다. 연희는 진짜 의서를 꺼내 바쳤지요. 이것은 어미가 남긴 의서입니다. 여기에는 선대 대감을 죽인 독에 관한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어미가 목숨과 바꿔 남긴 증거이옵니다. 어사또는 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적힌 독은 도현의 보약에서 나온 독과 정확히 일치했지요. 선대 대감과 도현이 같은 독에 당한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어사또는 강 의원을 추궁했지요. 강 의원, 내가 보약의 독을 탔느냐? 누구의 명이었느냐? 바른 대로 고하라. 강 의원은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그는 본디겁이 많고 양심이 살아있는 자였지요. 그동안 윤참봉의 협박에 못 이겨 죄를 지어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괴로워했습니다. 소인의 죄올시다. 다 소인이 했습니다. 강 의원은 결국 무너졌지요.
그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한 대 한 대 그것은 모두 윤참봉 나리의 명이었습니다. 나리께서 선대 대감을 죽이라 하셨고 이번엔 도련님을 죽이라 하셨습니다. 소인은 약점을 잡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강 의원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 윤참봉은 궁지에 몰렸지요. 한데 윤참봉은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지요. 어사또, 저 강 의원이야말로 독을 다룬 자입니다. 제 죄가 두려워 멀쩡한 사람을 무는 것이지요. 윤참봉은 손가락으로 연희를 가리켰습니다. 저 의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천안종이 제 손으로 베껴 쓴 가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죽은 의녀가 썼다는 증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좌중이 술렁였지요. 과연 그러했습니다. 의서가 진짜 백의녀의 것인지 연희가 꾸며낸 것인지 그것을 증명할 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사또의 얼굴에도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요. 윤참봉의 입가에 다시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희가 차분히 입을 열었지요. 어사또, 그러시다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련님을 해친 그 독이 어떤 독인지 가려보면 될 일입니다. 연희는 윤참봉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독은 시중에 돌지 않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흔한 단명초 따위가 아니지요. 그 이름을 아는 자는 그 독을 손에 넣어본 자뿐입니다. 연희는 한 발 다가섰지요. 작은 나리, 정녕 모르신다면 도련님을 해친 독이 단명초가 맞다 하시겠습니까? 윤참봉은 코웃음을 쳤지요. 그 천안종의 무지를 비웃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 무식한 것. 그것은 단명초가 아니라 음온산이다. 단명초 따위로 어찌 사람을. 말을 내뱉던 윤참봉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습니다. 제 입으로 진짜 독의 이름을 말해버린 것이지요. 시중에 돌지도 않는 그 귀한 독의 이름을 윤참봉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사또 들으셨습니까? 연희의 목소리가 또렷이 울렸지요. 음혼산, 도련님을 해친 바로 그 독입니다. 그 이름을 아는 자는 그 독을 구해 쓴 자뿐입니다. 윤참봉이 제 입으로 자백한 것이지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윤참봉은 말문이 막혀 부들부들 떨었지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청지기 막손이었지요. 막손이는 그동안 윤참봉의 끈앞을 노릇을 해온 자였습니다. 한데 그가 어사또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어사또, 소인이 다 아랩니다요. 막손이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고했습니다. 소인은 노름빛에 잡혀 윤참봉 나리께 집안 사정을 일러 바쳐왔습니다요. 안주인이 무얼 하는지, 어디에 무얼 감추는지 다 고해 바쳤지요. 혼례 날 불을 지르고 방을 뒤진 것도 소인입니다요. 다 나리의 명이었습니다. 측근의 배신이 잇따르자 윤참봉은 완전히 무너졌지요. 강 의원의 자백, 윤참봉 제 입으로 뱉은 독 이름, 그리고 막손이의 고변.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독의 시료, 어머니의 의서, 세 사람의 증언. 모든 것이 윤참봉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윤참봉, 내 죄가 명백하다. 어사또가 호령했습니다. 형을 독살하고 의녀를 모해하고 조카마저 죽이려 한 죄.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여봐라,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나졸들이 달려들어 윤참봉을 결박했지요.
그 음흉하던 얼굴이 추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윤참봉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천안종 하나가 10년을 갈고 닦은 칼날에 마침내 무너진 것입니다. 윤참봉은 형을 죽이고 조카를 해하려 한 큰 죄로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지요. 강 의원과 청직이 막손이 또한 죄를 받았으나 스스로 뉘우치고 자백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사또는 연희의 어머니 백의녀의 누명을 벗겨주었지요.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의녀가 마침내 충직한 의원으로 신원된 것입니다. 어미가 목숨 바쳐 지키려 한 진실이 그 딸의 손으로 세상에 밝혀진 것이지요. 연희는 어머니의 위패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해냈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렸습니다. 오랜 세월의 한이 그제야 씻겨내렸지요. 내 어미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원흉을 밝혀냈으니 그 공이 크다. 어사또는 연희의 공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어사또는 연희의 천한 신분을 풀어주었습니다. 종의 굴레를 벗고 떳떳한 양인이 된 것이지요. 게다가 본디 의녀의 딸이었으니 그 신분을 회복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연희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도현의 정실 아내가 되었지요. 윤참봉이 물러가자 도현의 보약에 더는 독이 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의술로 도현을 정성껏 돌보았지요. 도현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침내 도현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윤씨 가문의 떳떳한 가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도현과 연희는 살구꽃이 흐드러진 마당에 나란히 섰지요. 1년 전 도현이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있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한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지요. 도현은 건강한 모습으로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검댕 묻은 부엌대기가 아니었지요. 정갈한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윤씨 가문의 당당한 안주인이었습니다. 부인, 그대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게요. 도현이 연희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지요. 서방님, 소녀도 서방님이 아니었으면 어미의 한을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희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린 것이지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지요. 바람이 불자 살구꽃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천한 종과 죽어가던 도련님이 서로를 살려 부부가 된 것이지요. 훗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여쁜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끊어질 뻔했던 윤씨 가문의 대가 마침내 다시 이어진 것이지요. 일찍이 연희가 무릎을 꿇고 저를 내치면 이 집 대가 끊깁니다. 하던 그 말이 이렇게 참말이 된 셈입니다. 연희를 내쳤다면 도련님은 죽어 대가 끊겼을 테고 연희를 거두었기에 도련님이 살아 대를 이은 것이었지요. 도현은 백성을 어질게 보살피는 가주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의술을 이어 병든 이들을 돌보았지요.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저 어른은 천한종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그 누구보다 귀한 분이시지. 사람들은 연희를 두고 그렇게 말했지요. 연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귀한 피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곧 귀한 것이라는 그 말을 말입니다. 연희는 한평생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지요. 태어남이 천하다 하여 사람이 천한 것이 아니요. 살아감이 귀하면 그 사람이 귀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천한 여종 연희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